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연을 맺었던 터라 저도 한동안 그 시대 안에 살았거든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무조건 다 안 좋겠어요? 그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남아선어 사상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런 거 실제로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별별 꼴을 다 겪었네요. 아이고 이 집은 아주 그냥 딸 부잣집이네. 어? 딸 대 시집 보내려면 돈 많이 되겠다. 요즘은 여자애들도 대학이며 대학원까지 아주 공부하겠다고 난리들 났던데 말이야. 설마 아니 셋 다 유학도 보낼 생각 아닌 거지? 아유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대학 가는 것도 감지덕 주제. 아유 그리고 내 앞에서 그 딸 부잣집 얘기하지 말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내가 살다 딸 부잣집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니까. 에이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거지 뭐. 딸들이 어쨌든 집안 살림 잘 돕잖아. 아이고 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는 머슴 아들이 더 나았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녀를 낳았어요. 딩크족이 아니었기에 아이를 낳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죠. 딸, 아들 상관없이 내 새끼 잘 낳아서 키우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시댁 쪽이 말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 딸 부자요. 요즘 사람들은 딸이 오히려 재산이다, 보물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댁은 그렇지 않았죠. 딸만 셋이라고 시댁에서 눈초리를 좀 많이 줬거든요. 참 그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출줄이 소시지 마냥 출줄이 딸만 나온다니? 너 그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그런 것도 유전이라니? 아니 너희 친정에서는 아들만 셋 낳다가 마지막에 너 나온 거라며. 아니 너도 한 명 더 낳으면 아들인 거냐? 집안 대 끊기기 전에 하나 더 낳아봐. 아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 키우는 게 어디시오? 당신도 둘째 낳고서 절대로 애도 안 낳을 거라고 못한다고 선언했었어. 그네는 애 셋을 저렇게 잘 키워냈구만. 아이 무슨 거기다가 또 아들을 낳아라 마라. 이 사람 요즘 밖에 나가서 아들 딸 차별하면 그거 욕먹는 거야. 아이 그만 좀 해. 맞아요 어머니. 우리 애들 너무 착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요즘 사람들 딸아들 안 나누고 잘 키우는데 어머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거 정말 서운한 거 아시죠? 뭐? 아니 내가 뭐를. 당신이 이렇게 큰애만 감싸고 도니까 그네 얘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지잖아. 시끄러워 이 사람아. 그 참 반절 모르고 말이야. 아휴 내가 아주 속이 터져요 터져. 당신은 그 어떻게 나이를 먹나 부끄러운 걸 몰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런 말도 시어머니처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말이에요. 이건 좀 막말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나마도 시아버지는 늘 제 편에 서주셔서 다행이었죠. 아니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타령할 때마다 그것도 웃기고 어이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 집안 사람은 시아버지 당사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 당신이 집안 대를 잇네 못 잇네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 새 키우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으라뇨.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드나요? 그리고 제 체력은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랑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셋 낳아서 기르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럭저럭 중소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가끔 긍정적인 뉴스가 올라오는 회사 말이죠. 그래요. 회사 자체로는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꼈었어요. 비전도 보이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다니는 저희 남편이 발전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까지도 대리였으니까요. 심지어 10년차 대리요. 회사가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10년을 그 회사에서 로비 마냥 일했으면 어느 정도 내 공로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뭔 놈의 회사 승진이 그렇게 빡빡한지. 아이 서당께도 말이야 10년이면 부월 없는다는 말이 있는데 회사도 10년이나 근속을 했으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인정? 그거야 그렇지. 당신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근태를 좀 고치면 나아지지 않을까? 뭐? 참네. 아, 당신도 우리 팀장 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근태 그거 내가 늦게 가봤자 10분, 20분 늦게 도착하는 거야. 어차피 팀원들도 다들 도착해도 바로 일 안 한다고. 나는 가서 바로 일해. 뭐랄까? 좀 그렇죠. 남편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지간히 일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한 사람인데 들으면 딱 답 나오죠.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능력도 안 좋은데 근퇴까지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승진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태가 좋아야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은 편인 거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라는 그 인간집에서도 뺀질거리는 면도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빨래 좀 개줘라 라고 부탁하면 대답만 하루 온종일 할 뿐 결국 그 빨래 시킨 사람이 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집에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승진 못하는 거 보면 회사에서도 그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가면 늦지 않겠냐는 말에도 혼자 느긋하게 가던 게 몇 번이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상 뭐 물증만 없을 뿐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가장이니 가장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살라고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기 바빴고요. 자기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그런 건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내 새끼가 최고다라고만 일방적으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고 그런 걸 떠나서 그저 남편이라 하면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생각하고 잘해야 하는 거야. 어? 어쨌든 간에 남편이 가장이고 하늘이잖니. 하늘까진 아니어도 저는 저희 애들 아빠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애들 아빠가 그래요? 제가 자기 긁는다고요? 아, 여보, 내가 당신 힘들게 해. 어? 아, 갑자기 뭔 소리야? 아, 엄마, 또 이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나 오히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잘 붙은 거 보면 몰라. 이 사람이 하는 음식이며 나 챙겨주는 게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너는 누가 언제 뭐 그렇다니? 그냥 나는 미리 알려주는 거지. 저는 남편 긁지도 않는데 시어머니 당신이 보기에 자기 아들이 뭐 좀 그랬나 보죠. 괜히 찔려서인지 저한테 자기 아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사실 오히려 시어머니 당신이 더 그랬으면서 말입니다. 툭하면 다른 집은 자식들이 부모 해외여행 보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누이 역시도 어린 나이에 알바해서 꼬박꼬박 자기 엄마한테 생활비 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말이 시누이지 저한테는 막내 동생 혹은 조카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시누이를 어리게 봐서 그런지 뭔지는 몰라도 시댁에서의 시누이 위치가 참 불쌍했죠. 뭐랄까요? 차별당하고 자란 티가 좀 많이 났달까요? 당신 대학생 때 생각해봐. 퉁금이구나 바르고 못 지켰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잘해봐. 아가씨들 친구들이랑 얼마나 놀고 싶겠어? 쉬운 고등학생도 아니고 통금이 그 시간인 건 너무하잖아. 당연히 통금이 있어야지. 아, 나는 남자고 걔는 여자잖아. 여자가 밤늦게 다니고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그거 남 탓하려고? 아휴 절대 안 돼. 나는 우리 애들도 시집가기 전까지는 통금 있게 할 거야. 어머 뭐라는 거야 지금? 절대 안 돼. 우리 애들 통금 그건 딱 성인 되기 전까지야. 그리고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아버님한테라도 말해서 아가씨 숨통 튀게 해줄 거야. 아 무슨 세상에 통금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 어딨어. 그것도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아가씨 얼마나 불쌍했는 줄 알아? 시아버지 말고 시어머니는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우이한테 유독 심했어요. 신우이는 통금도 있었죠. 저녁 9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의 대학생한테 9시 통금은 좀 너무한 거라고 말입니다. 신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알바하다가 늦은 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제사 때문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신우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제가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신우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봤자 아무튼 20대잖아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요. 그런데 통금에 여행도 안 보내고 외박도 절대로 안 되고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했죠. 세상에 자기 딸한테 하다 술집 여자 같이 살고 싶냐는 말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예뻐 보이고 싶어서 치마 한 번 입은 것뿐인데 술집 나갈 거냐니. 나도 엄마 자식인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야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냐. 그리고 너 아까 입고 나가려던 옷 들고 나와서 네 새언니랑 오빠한테 보여줘봐. 그게 옷이니? 어디 거적대기를 가지고서 말이야.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다투는 걸 본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저렇게 다투는 것도 뭐 한때였어요. 대학 들어간 신우이가 얼마나 꾸미고 싶었겠습니까? 짧지도 않아요. 그냥 A라인 스커트 무릎이 한 5cm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저렇게 딸한테 막말하며 난리 쳤었다니까요. 툭하면 천박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는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나이에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신우이는 자기 오빠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잘했었어요. 아가씨는 원래 철학과에 가고 싶었다고 했었죠. 본인이랑 잘 맞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 의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고 했어요. 언니도 느꼈겠지만 엄마가 워낙에 오빠한테 너그럽잖아요. 저한테는 아니고요. 아이고 아가씨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표현이 좀... 언니 그렇게 말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언니도 이미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딸이 싫으면 나와서 어디 누구 줘버리던가 하지. 엄마가 하는 말 알죠?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회복지학과 간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대학 등록금이고 뭐고 안 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사회복지과에 보낸 건 취업이 잘 되니 그거 하나였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 대학 갈 거면 대학 가고 나서 밥벌이라도 잘하게 취업 잘 되는 그에 가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강렬하게 느껴지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 말이에요. 감싸고 돌아도 너무 감싸고 돌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어머니랑 남편은 신우이만 보면 혀를 끌끌 찼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만 노력서 말이죠. 남편은 솔직히 자기 엄마가 자기 여동생 그렇게 대하니까 당연스레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딸이랑 아들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거 습기도 없고 꾸밀지도 모르니 누가 데려간다니. 아유 그냥 뭐 놔둬 엄마. 어쨌든 생긴 거 반반하니까 시집은 잘 가겠지. 제가 뭐 특이하게 행동하는 건 없으니까. 뭐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신우이한테 막말을 할 때마다 신우이 옆에서 신우이를 지켜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제 동생처럼 느껴지는 신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제 앞가림부터가 먼저인 상황이었지만요. 뭐 시댁에서 불쌍한 순위로 치자면 남자가 아닌 딸로 태어난 신우이가 1순위, 그 다음은 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신우이처럼 그저 착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저는 그냥 들이받았거든요. 제가 딸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둘째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 실망했다는 티를 팍팍 내서 좀 서운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 건지. 저는 도대체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둘째 낳고 조리원 갔는데 조리원 와서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고생했다는 빈말은커녕 막말을 해댔어요.
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하나 더 가지는 게 낫지. 혹시 아니? 그 다음은 아들로 나올지? 그러지 말고 연년생으로 애 낳을 수 있게 좀 해봐라. 조리원에 비싼 돈 주고 왜 와? 몸조리 빨리 해서 원래대로 몸 회복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비싼 조리원값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너는 지금 사람을 뭘로 몰아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조리원값 하라고 얘기했냐? 아, 집안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집안대 네가 다 끊어먹을래?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터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아이 낳고 나면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데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었죠. 저한테 지금 돈값 하라고 말하는 거냐고 저도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죠. 어머니, 며느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어머님도 둘만 낳고 안 낳으셨으면서 왜 저한테 셋째까지 낳으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 상황에 아이 둘 잘 키워내는 것도 허리띠 조라매야 해요. 나가서 일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툭하면 여자는 바깥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그마저도 애들 좀 키우고 나면 다시 재일하려고 하고 있고요.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하니? 내가 뭐 나쁜 말 한 거야. 형제 많으면 애들도 좋은 거지. 참네. 제가 안 좋게 들었으면 안 좋은 거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여기 오지 말아주세요. 저렇게 저한테 쫓겨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셋째를 가지라고 하고 나갔어요. 말 그대로 기가 막혔죠. 복도를 오가던 다른 산모들도 저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다니까요. 그때 절대로 더 이상의 출산은 없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둘째까지만 낳고 키우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글쎄 셋째가 생겨버린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연년생 급으로 말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지켰는데 2%의 확률로 아이가 생겨버린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0년 차라고 해도 대리인데 대리 월급으로 애 셋을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미 빠듯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둘째도 아직 어린데 솔직히 말해서 애한테 미안하지만 나 정말 너무 막막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이왕 허리띠 졸라맨 거 더 졸라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이 알아서 다 갚을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다 효도할 거라니까. 당신들 지금 아들 타령하는 거야? 좀 그만해. 어머니고 당신이고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인 줄 알아? 당신 어머니처럼 하지 마. 너무 정 떨어지니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나는 그냥 당신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었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번에도 떠날 거라고 너무 단정 지는 거 아니야? 야, 당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적당히 해. 누가 당신이랑 나 허리띠 졸라매는 게 싫어서 그래? 애들이 고생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애들이 고생하니까. 지금 아이를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셋째가 생겼을 때 저는 막막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딴 소리를 했고요. 울고불고 하면 뭘 어째요? 뭐가 바뀌나요?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아이는 세상에 나오는 건데 부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 고쳐먹고 저는 아이가 생기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셋째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라 했죠. 셋째는 100% 아들일 거라며 잘했다고 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 낳기만 하라고 다 지원해준다고 신이 나서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별검사 해보니 딸이었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성별검사로 인해 확연히 달라졌죠. 낳지 말자. 안 낳는 게 현명한 거지. 아니 말대로 너희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 와중인데 입 하나 더 내면 그거 순전히 네 남편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 아이예요 제 아이. 제 아이를 왜 어머님이 함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낳지 말란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자기가 뭔데 딸이라니까 제 아이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고 아이를 낳은 엄마잖아요. 어떻게 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아이 성별은 남자가 정하는 거라는 거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애 성별 남편이 준 거라고 화내니까 되먹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살다 살다 딸가졌다고 임신한 며느리 머리채 잡는 시어머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 품고 낳는 게 여잔데 무슨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뭐, 아이고, 내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인 거야. 우리 집안은 더더욱 이 여자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지. 딸만 줄줄이 셋을 낳아서 이게 아주 우리 집안 기둥 뽑으려고 말이야. 어머니는 여자 아니에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아버님도 집안에 여자 잘못 들으신 거겠네요.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딸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가씨가 어디 시집가서 저처럼 이런 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거를 누가 데려가겠냐. 그리고 적어도 결혼을 한다 해도 쟤는 나 닮아서 아들은 무조건 낳게 돼 있어. 시어머니의 막말과 저의 고성에 이미 집안은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지금 이곳 사연에 다 적지 못할 만큼 막말의 욕설이 전부였고요. 시누이가 나서서 시어머니 말리니까 시어머니는 신우한테도 뭐라고 해댔습니다. 이래서 딸년을 낳아봤자 소용없는 거라나? 내 오빠였으면 당장 내 새언니 쫓아내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이죠. 정말로 시어머니는 최악 중에 최악인 인간이었어요. 저는 저 일을 겪고 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절대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꽤 많이 심각했었기에 셋째 낳고 2년 정도는 시어머니 정말로 잘 안 보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시간상 사회장을 치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날만 애들한테 보여주고 나머지 날은 시댁에 애들을 맡기게 되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딸인 제가 조부상을 왜 챙기냐고 그랬지만 저에겐 소중한 할아버지였기에 저는 후회 없이 보내드리고자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할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실 때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분이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빈소에 계속 상주해 있었고 남편은 시댁과 장례식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장례 다 치르고 시댁에서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왔죠. 제가 힘없이 앉아있는데 큰딸이 힘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좋은 걸 가르쳐줬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웬일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할머니라고 애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잘 놀아주셨구나 했죠. 그런데 글쎄 애가 주방에 들어가더니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큰딸이 6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위험해서 안 가르치는 걸 시어머니가요. 남편은 그걸 보고 좋은 거 가르쳤다며 껄껄 웃더라고요. 저거 미친놈 아닌가 싶었네요. 이게 웃기니? 고작 6살짜리 애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신 거야? 당신 왜 그래? 애가 라면 좀 끓일 수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세대는 저 나이부터 밥 짓고 다 하셨다고 하잖아. 아이 엄마도 그 생각나서 가르치신 거지. 그건 어머님 아버님 세대고 당신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애한테 이런 거 가르치시는데도 당신 그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짜 정신이 나간 거야? 당신 딸이야. 우리 딸이라고. 어머니가 하신 게 우리 애들을 손녀로 보고 하신 거 같아? 그냥 부엌대기 만들겠다는 거지. 아, 당신 진짜 말이 좀 심하다. 당신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피시애망상이야. 자격지심이라고. 자격지심? 도대체 뭐가 자격지심이야? 내가 아들 못 낳았다고 자격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도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남편 놈 태도가 정말 개거지 같았죠.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국자로 남편 놈 머리통 쥐어박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남편한테는 지 자식인 건데 어떻게 지 자식한테 자기 엄마가 그딴 일 시키는데 그거 보고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 엄마가 애한테 이런 거 가르치는 동안 뭐 한 거냐고 말입니다. 하필 또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애 돌봐준 값 안 보낼 거냐고 너스레 떨더라고요. 정말 돌아버리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상황 설명하면서 애한테 대체 뭘 가르친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 오히려 본인이 잘 가르친 거 아니냐며 여자애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화를 내대요. 야,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어차피 시집가서 다 할 건데 내가 미리미리 알려준 거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이 애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나처럼 개방적인 시애미가 어딨냐. 치우가 외인 며느리가 지 할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까지 봐주는 게 어딨어. 봐줘요?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 장례인데 당연히 소녀인 제가 가서 치러야죠. 그걸 어머님이 지금 봐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준 거지. 너 정말 전 세상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이래서 요즘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아주 그냥 요즘 젊은 년들 싹 다 모아서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해. 너는 그나마 시집 잘 온 줄 알아? 나 같은 시애미가 어딨어. 도저히 시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죠. 저게 말이 돼요. 아니 저는 정말 시어머니랑 말을 1분 이상 섞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봐준 거다. 개소리를 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적어도 내 딸은 나처럼 이렇게 살게 하진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집을 안 보내면 안 보냈지. 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에 시집은 안 보낼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 애들 모시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어머니도 저희 애들 키우는 거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대로 시어머니와 선을 긋게 되었네요. 어쨌든 남편 놈은 제가 자기랑 사는 사람이니 결국은 제 말을 따랐고 말입니다. 시댁에도 지 혼자 갔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그 사이에 신우는 남자친구가 생긴 듯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었네요. 신우이가 진지하게 만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만든 자리니 꼭 오라고 하길래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만난다는 그 남자가 띠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다 하면서 숫기 없어서 걱정했는데 시집가게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은 거야. 야, 남자는 나이 많아도 결혼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 애 낳기 힘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유, 너무 잘됐다. 짐 하나 덜어내겠네. 이 사람아, 당신은 당신 딸한테 짐이라는 소리가 나와? 딸아, 아빠는 네가 너무 나이 덜 많이 나는 남자 만나는 게 좀 걸린다. 그 진짜 사람 괜찮은 거 맞아? 당신은 이게 문제야. 왜 자꾸 며느리 앞에서 나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 무서운 줄 모르고 개무시를 하지. 내가 당신을 무시해?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는 내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똥치안격이야. 딸, 아무튼 아빠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신우이가 띠동갑 남자를 만난다는데 그걸 두고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반응이 참 다르죠. 신우이는 좋은 사람이니 걱정 마시라고 자기 아버지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일절 눈길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저 신우이한테 좋은 연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10여 년 만에 승진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겹경사 났다면서 좋아했어요. 짐짝 같은 딸내미도 짝 만나서 결혼할 일만 남았고 아들은 승진했으니 엄청난 경사라고 말입니다. 어딘가 좀 구리지만 신우이가 선택한 길이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승진이 더더욱 기뻤기에 어찌 보면 신우이에 대한 걱정을 잊은 거겠죠. 그런데 제가 구리다고 느꼈던 그게 맞았나 봐요. 어느 날 신우이가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지 뭡니까. 그런데 글쎄 만삭인 채로 온 거예요. 제가 여러모로 불편해서 시댁에 자주 안 가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전날 이후로 또 시댁에 발을 끊었었거든요. 가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아가씨가 잘 안 나왔고 물론 저도 잘 안 갔고 해서 신우이랑 얼굴 보기 힘들었었네요.
제가 신우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4개월 전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좀 통통해져서 좋아 보인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아니, 나는 아가씨가 연애하느라 좋아서 얼굴 좋아진 줄 알았어요. 아가씨, 지금 뭐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미 가족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족 있는 남자였으면 나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언니도 나 알잖아요. 나 정말 몰랐어요. 아가씨, 일단 진정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정이 있다고요? 아가씨, 그 인간 대체 어디서 만났어요? 아니 뭐 겹치는 거라도 있었으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구리다고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죠. 신우이의 띠동갑 남자친구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신우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이었고요. 대체 누가 소개시켜 준 거냐? 그 사람은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제가 물었죠. 그런데 누가 소개시켜 준 건 줄 아세요? 심지어 그 사람 제 남편이 소개해 줬더라고요. 남편 회사의 이사, 그러니까 남편 회사 사장의 아들인 사람을 남편이 자기 여동생한테 소개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아가씨를 속인 거였죠. 신우이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설레는 마음에 그 사람이 기뻐할 줄 알고 말을 했었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러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당연히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언니.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가정이 있다고 나름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애 생겼냐면서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냐고. 어머머, 그거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아가씨, 그 자식 그거 미친놈이에요. 아니 아가씨 오빠도 미친 거지? 그 인간 알아요? 뭐래요? 아가씨, 울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요. 신우이 남자친구는 신우이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골치 아파졌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돈 줄 테니 혼자 키워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당연히 자기 오빠인 제 남편한테 바로 따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라는 놈이 남편 그 미친놈,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며 이사가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둔 가족 사진 보고 동생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주면 승진시켜준다고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소개시켜줬던 거라고 했답니다. 우리도 애가 셋이나 되는데 본인이라도 라인 잘 타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남편 놈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은 그냥 승진해 지 여동생을 판 거였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하다 고작 승진 때문에 지 여동생을 가정 있는 남자한테 소개시켜줘요? 제3자인 저도 막막한데 당사자인 신우이는 어땠겠어요? 신우이는 저를 붙잡고 자기 이제 어쩌면 좋냐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모, 시부를 호출했죠. 그런데 남편이랑 시모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떼놓고 둘이서만 왔었죠. 하기야 시아버지까지 와서 모든 사실을 다 들으시면 본인들이 시부께 와장창 깨지고 혼날 거 아니까 떼놓고 온 것 같았어요. 참 잘못된 일인 줄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유, 이렇게 된 거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낳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랬잖니. 애를 어떻게 치우냐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 내가 말고?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해. 저기 얘 아가.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라고 하며 한참을 뜸들이더니만 신우이가 아이를 낳으면 저보고 신우이가 낳은 아이를 대신 호적에 올려서 그 아이를 우리 부부 아이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말이냐고요. 미친 개소리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비 없이 혼자 애를 낳고 키워야겠냐고 신우의 미래를 위해서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키워주는 대신 3억 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그 이사라는 놈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하대요. 이사가 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상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 시끄럽게 하면 서로 좋을 게 없을 테니 3억으로 퉁치자고 하길래 나도 내 여동생 인생인데 얼마나 신중했겠어.
그러네.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녀로 사는 것보다는 돈 받고 아이 잘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아, 당신 미쳤니? 당신 아가씨 오빠 아니야? 그런데 아가씨 일을 아가씨 없이 당신이 결정해? 당신 정말 미쳤구나. 저는 이사라는 놈이 내민 그 딜을 남편이 오케이 했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어요. 지들이 뭔데 신우만 쏙 빼놓고 딜을 해요? 게다가 3억 준다고 하면 제가 얼씨구나 하고 신우이 아이를 제 아이로 키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시어머니가 왜 저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알겠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여보, 우리 3억이면 어떻게든 그 돈 굴려서 봉풀 낼 수 있는 거잖아. 기회가 생긴 거지. 그리고 호적에만 올리고 우리가 키운다고 해도 제가 알아서 지을 게 안 생기겠어. 미쳤냐고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인간아.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 엄마 옆에서 3억 받고 우리가 신우이 아이 키우자며 거들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모가 하는 말이 신우이 뱃속에 애가 아들이라며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미친 집구석인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그 난리에서 신우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누구보다도 힘든 게 신우이겠죠. 신우이가 시어머니랑 남편 오기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계속 마음에 애리듯이 박혀 있었어요. 신우이도 처음에 혼자 알았을 때는 절망스럽기만 하고 낳고 싶지 않았지만 초음파도 보고 태동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러질 못해서 고민하다 시간이 흘러버렸고 결국 뱃속의 애는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낳지 말라고 난리였지만 신우이는 그러질 못했고 남편이 3억을 받아오니까 그걸 시어머니가 나서서 넙죽받았다고 한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 거 아들 하나 키워라. 장남의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는 애초에 당연한 일이었고 네가 못한 건 네 신우가 해서 온 거니까 키워라. 아니 내가 그냥 키우래. 돈 주겠다고 돈. 아니 네 신우얘 그래도 시집은 무사히 보내야 하지 않겠네. 여자가 나이 먹어서 혼자 있음 그것만큼 하자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없잖네. 시어머니의 저 말에 저는 바로 남편 멱살을 잡고 뺨따구를 갈겼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고. 남들한테 이 얘기 그대로 해봐 그대로. 남들이 참 대단한 집안이라고 박수를 치겠다.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너 결국은 네가 승진하고 싶어서 네 여동생 첩제시킨 거야. 알어?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남편 놈은 벙져서 지볼이나 감싸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자기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어디서 아들 얼굴에 손을 대냐고 하대요. 그럼 제가 어머니 얼굴에 손을 댈까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내가 어머니 때릴 순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 때린 거예요. 알아요? 뭐? 아들 못 낳았으니 겸사겸사. 그게 할 소리냐고 미친 집구석이지. 어머머머머 어머 어디서 저런 게 집에 들어왔을까? 어디 하늘 같은 가장을 때려. 이년이가 아주 못술년이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한테 손을 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니까 남편은 저보고 미쳤냐며 시어머니랑 같이 저에게 손을 대더군요. 결국 저희는 개판 5분 전으로 싸웠고 남편은 열받아서 그걸 왜 저한테 말했냐며 신우이 뺨을 때렸어요. 왜 지가 잘못을 해놓고 죄다 남 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지가 한 짓 때문에 이렇게 된 동생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경찰을 부르습니다. 이미 끝장난 콩가루 집안 아주 아작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국 경찰서로 갔어요. 시어머니 데리러 경찰서로 온 시아버지에게 저는 모든 것을 다 말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 신우가 밖에서 애 만들고 온 줄 알고 엄청 구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시모가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이고, 너는 이 새끼야. 오빠라는 놈이 네 동생 가지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머머, 여보, 안 돼. 아들한테 왜 손을 대? 여보.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제 남편 죽여버릴 거라며 경찰서에서 남편 주먹으로 때리셨어요. 저희 시아버지 유도를 하셨어서 그 연세에도 풍채가 엄청 좋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제대로 열이 받아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니 경찰분들이 시부 겨우겨우 말리고 나서야 남편 놈은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피신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난리통에 떨어진 남편 핸드폰 주워다가 뒤져서 남편 회사 사장 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미친놈이 아주 지 여동생 팔아먹고 지는 혼자 신나 있더라고요. 핸드폰 연락처 딱 키면 즐겨찾기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사돈어른 저지랄로 적어놓고 하트까지 붙여놨대요. 그럼 누구겠어요? 사장이죠. 저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실수할까봐 문자에 들어가서 검색하는데 우리 혹은 신랑 뭐 이런 식으로 다 쳐봤단 말입니다. 최대한 신우이랑 관련 있을 법한 키워드로 말입니다. 무작정 전화해서 따졌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그 번호가 회사 사장 번호인지 확인한 거였거든요. 그래, 역시나 문자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 놈이 신우이 남친이었던 그 쓰레기 놈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사라는 놈이 지 아빠 번호 알려주면서 지네 가족 식사 자리에 못 가는 거 그거 자기 알리바이대라고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소정이랑 나랑 놀러 가는데 그거 회사 업무 처가한다고 했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그럼 알죠. 제가 눈치가 배웠다닙니다. 제가 같이 가는 거라고 하면 되죠. 역시 내가 이 부하 직원 하나는 잘 만났다니까. 뭐 잘 부탁해. 남편 놈은 그 와중에 좋다고 이사랑 주고받은 문자며 사장 번호를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더군요. 뭐 이제 확실해진 거잖아요. 저는 주저할 거 없이 다이렉트로 사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사장이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만나자고 하대요. 알고 보니 사장 아들, 그러니까 남편 회사의 이사는 법인카드로 영 좋지 않은 노래방을 긁어대서 문제 일으킬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사장도 자기 아들이 개차반인 거 알고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를 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양육비는 사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아들놈을 설득해서 아들놈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신우이도 같이 데려갔었어요. 신우이 당사자가 있어야 그 사장이라는 사람도 믿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장의 그 말에 신우이는 싫다는 대답을 했어요. 애초부터 저한테 가정 있는 거 속이고 접근한 사람이고 아이 생겼다는 사실 알렸을 때도 처음부터 아이 지우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제 아이 호적으로라도 엮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시 엄마는 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우이가 저렇게 강단 있게 말하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손을 꼭 쥐고 말하는데 그게 신우이한테 얼마나 상처인 순간이고 신우이가 얼마나 용기를 낸 건지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이사가 소환되었죠. 당연히 이사는 지 아빠한테 쌍욕 먹고 뺨 맞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3억 줄 테니 신우이 아이 키워달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 돈은 이사가 애 키우라고 남편에게 준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거 들고 심호하고 상의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사가 준 돈은 5억이네요. 그 중에서 3억 준다고 했으니 나머지 2억은 시어머니랑 남편이 삥땅 친 거였죠. 그 이사라는 놈도 어지간한 게 제 남편한테 5억을 주면서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될까봐 본인은 이걸 위자료로 주는 거고 다 합의해 주는 거라는 것도 다 녹음했더라니까요. 무책임하고 더러운 인간이면서 쓸데없는 데서 철저했죠. 내가 책임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아버지, 나 책임진 거면 잘한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어디 창편질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려. 너는 정말이지? 이사라는 놈 본인이 잘한 거 아니냐고 아무도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간 놈이죠.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사가 제 남편한테 5억을 중에 틀림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은 저희 시누이가 저랑 남편이랑 시모랑 나눈 이야기를 다 녹음했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앞으로 이사한테 연락이 오거나 또 무슨 대화를 듣게 된다면 다 녹음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제 말을 기억하고 바로 녹음을 한 거였어요. 사장도 그걸 듣고는 시누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랑 이사가 뒤에서 제 남편이랑 둘이서만 짜고 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사장도 아주 잘 알 정도로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이 맞았더라고요. 이사가 남편을 적극 추천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하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직원 한 명 한 명을 다 완벽히 파악할 순 없을 테니 아들 말을 믿었겠죠. 어떻게 보면 사장도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 아가씨 잘못한 거 없어요. 안 그런가요, 사장님? 예, 그렇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할 말 없으실 게 아니라 그쪽이 할 말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누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시누이는 그냥 여기저기 이용당했을 뿐이죠. 그런 시누이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진실을 알려준 거고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남편 놈한테 무슨 정이 있고 인간으로서도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상종 안 하고 사는 중입니다.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썼던 진술서가 이혼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진술서를 쓸 때 잔뜩 흥분해 있던 상황인지라 시어머니는 딸만 셋 낳고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대들어서 버릇 고쳐주려고 손을 좀 댄 거라고 적은 거였죠. 남편도 자기 엄마에게 대들어서 화가 나서 저를 때렸다고 진술을 했고요. 경찰들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일 때문에 가족을 때리냐면서 두 사람을 훈계하고 절차상 찍어둬야 한다며 제 몸에서 시퍼렇게 되거나 벌겋게 부은 곳 사진을 찍어갔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찍었었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녹취한 그 모자의 대화도 있죠. 더군다나 그 녹취록은 가정폭력도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무기로 삼아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그 구시대적인 이유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와 남편의 방임을 걸고 넘어졌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너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니? 네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잘한 게 있어? 언어가 한 가지도 없었잖아. 아 그래 내가 너 충격에 돈에 혼자한 거 알아봤다.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못 쓸 짓 해놓고 잘 살 거 같냐? 너무 잘 살 것 같아. 그리고 너 말은 똑바로 해. 못 쓸 짓을 한 건 너랑 네 엄마야 내가 아니라 승진에 눈 멀고 돈에 눈 멀어서 지 여동생 팔아먹은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전 남편은 결국 저한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게 되었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절대 인정 못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하여간에 인간 되기는 그런 놈이죠. 저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냈고 시누이도 5억 들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지내며 아이 키우려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착한 시누이는 저한테 반 떼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받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언니가 시집와서 그나마 집에서 숨쉬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시누한테 느낀 감정은 시누이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 동생으로 시누이를 생각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시누는 옆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누이한테 친정언니처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시누이는 애 낳고 힘들지만 시댁에서 지낼 때보다는 확 느껴질 정도로 밝아졌고요. 오빠요, 그 인간이랑 회사에서 같이 잘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설마 그 인간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죠? 언니 절대요. 제가 미쳤어요. 차단했어요. 저 이제 안 당할 거거든요. 절대로요.
저 정말로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사필귀정 그 자체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지 이사랑 같이 잘렸답니다. 그래도 이사는 잘려도 이사죠. 돈이 없겠어요. 피붕원 전 남편이죠. 지금 그 나이에 어디 취업도 못해서 일용직 전전한다더군요. 그러면서 지 여동생한테 연락해서 돈 좀 달라고 했대요. 전 시누이도 결국 질려버려서 그 인간 차단했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 이게 다겠어요? 사필 귀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착하게 살자고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사필 귀정 당하는 일 없게 우리 애들이랑 열심히 잘 살아가려 해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저희들의 앞날에 응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잘 부탁드린다는 요청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